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제가 결혼 시절 겪은 실화이며 그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시기니까 연도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모습의 이미지였고 과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할 거라 믿었고 둘이서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1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건 어때? 사실 내가 요즘 몸도 안 따라주고 컨디션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저도 처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날 지경이었고 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들 만큼 집안 사정도 좋지가 않았죠. 조금만 참으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둔 지 반년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오빠,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오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아이, 갑자기 왜 그래? 그 말 진심이야? 남편도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서둘러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다음 날부터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창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작은 사업을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절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 무슨 일인데?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 그냥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야. 아무튼 앞으로는 남편 노릇 좀 제대로 해볼게. 남편은 일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고 저도 그 부분이 미심쩍고 수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 싶어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밤을 새우는 건 물론이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날도 더러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고 남편은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서 내려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고 부득이하게 여행 일정이 무산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남편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여행 간 거 아니었어?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도 당혹스러웠는지 서둘러 그 여자를 돌려보냈고 저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게 남성들 상대로 하는 일이거든. 일명 귀청소방이라고.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귀청소도 해주는 뭐 그런 곳이야. 그리고 방금 본 아가씨는 면접 때문에 잠깐 들른 건데 이상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면접을 집에서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살펴봤더니 진짜 귀를 청소해주는 곳이었고 좀 찜찜한 일이긴 했지만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이상행동이 시작되었는데 한날은 남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라면서 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쥔제라는 중국인이었는데 나이는 많아봤자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앳된 모습이었고 한두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숙소를 구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 쥔제라는 남자도 뭔가 측은하게 보이길래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외출하거나 또는 출근할 때면 저도 밖으로 나가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쥔제라는 남자는 방 안에서 뭘 하는지 하루 종일 전화 통화만 하고 있고 제가 외출을 하지 않으면 그 남자와 한 집에서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간은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쥔제 동생은 숙소를 알아보기는커녕 나갈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었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동생이 그랬잖아. 숙소 구할 때까지만 지낸다고. 조금만 기다려줘.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고 불편한 동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친정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었죠. 그러자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너네 아버지랑 여행 다녀오라고 돈이랑 비행기 티켓까지 주고 갔어. 엄마한테 찾아갔다고?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여행지가 어딘데? 중국 여행인데 도착하면 여행 가이드도 있고 박서방이 호텔까지 예약해놨대.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통화를 끊었고 그날 밤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저희 부모님께 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셨고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중국인 동생 쥔제도 갑자기 숙소를 구했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그때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짜여진 계획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동생 쭌제가 집을 나간 시점부터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저희 부모님마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부모님 걱정에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경찰 신고까지 했었지만 부모님이 묵은 호텔 정보도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 한숨 못 자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전 형사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경찰인데요. 박종민 씨 아내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남편은 과거 칠성파 소속으로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고 판매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고, 또 사람을 죽인 살해 전과까지 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들은 말이 남편이 운영하던 귀청소방에서 유사 성행위가 일어났고, 그곳에 방문했던 남성 중 2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결국 경찰 조사 끝에 남편은 강원도에 위치한 인적드문 별장에서 검거되었고, 중국으로 넘어간 저희 부모님도 그제야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생활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한 남자가 여행 가이드인 척 접근을 했고, 아무 의심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글쎄 그날부터 이유 없는 감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겨우 견딜 만한 양의 음식을 제공해줬고, 연세도 있으신 마당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청소를 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받았던 남성 2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한 이유가 바로 제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조직 탈퇴를 하면서 손가락 하나를 절단했던 거였고, 그 뒤로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데,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다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귀청소방이란 간판을 세우고 그 안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했었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돈이 되질 않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중국인 업자를 통해 돈을 받고 사람을 넘기는 끔찍한 짓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약을 탄 음료수를 남자 손님들에게 권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약을 제조하면서 옆에서 남편을 도운 조력자가 바로 저희 집에 얹혀 살던 쭌제라는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확히 3개월 뒤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냈었는데, 혹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만 조금 주려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고 착해 보였던 사람인데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믿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과 2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요즘은 귀청소방이란 게 사라지고 키스방 또는 안마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호기심에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좀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정말 아찔하면서도 무서운 일입니다. 때는 6년 전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이야기에 앞서 저는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돌싱 아빠입니다. 전처와 이별한 지는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혼을 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처의 외도 문제였죠. 사건은 6년 전이니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는데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날은 제 기억으로 주말 아침이었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아빠, 있잖아. 아들이 했던 말은 제가 외로워 보인다며 여자친구를 만나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작 10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민아, 아빠는 너만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아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은 기분 좋게 잠이 들었고,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죠. 고등학교 동창 중에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잠깐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이 생겨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날 밤 친구와 집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 우리 때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 글쎄, 아들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는 우민이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에게 말해줬더니 친구도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야, 너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나이 먹는 거 금방이야. 젊을 때 누구라도 만나야지. 안 그래?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민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건 사실이었죠. 친구 녀석은 며칠 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그 시점부터 제 마음에도 조금씩 감정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좌절을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 그날부터 돌싱 모임을 나가게 되었죠. 만남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는데 저의 경우 돌싱들만 모여있는 카페를 가입하고 나서 약속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모임을 나갔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죠. 나이는 저보다 4살 연하였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는 이름이 은지라는 6살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맞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자녀가 있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여자친구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줬고,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은 재결합까지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남들이 보면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행복하게 지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짧은 시간에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 친구 아버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장례식장을 가야 했는데, 집에 혼자 있는 우민이가 걱정돼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었죠. 자고 있었지?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쉽지 않은 부탁이었지만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곧장 저희 집으로 와줬고,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 저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주말에 만나 헤어지는 게 아닌 아이들과 같이 저희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는 날이 잦아졌죠. 어떻게 보면 섣부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라 일반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민이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1년 동안 여자친구와 연애를 했고, 신중한 결정 끝에 양가 부모님께 재결합 의사를 밝히기로 했죠. 저희들은 결혼식 대신 소소하게 양가 부모님들을 모셔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우민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 우민이는 굉장히 외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늘 어둡게만 보이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 하니 사춘기가 일찍 왔나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우민이를 불러 이유를 물어봐도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고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새엄마와 갈등이 있나 싶어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지만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는 걸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군요. 그 일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고 제가 수상함을 느낀 건 딸 은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지방 출장 때문에 급하게 김해로 내려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먼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으라고 양해를 구했죠. 헌데 거래처 사장님이 다른 볼일이 생겼다고 약속을 미루는 바람에 출장 스케줄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깜짝 놀래주려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조용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저기 누구세요? 남자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급하게 옷을 챙겨 도망가듯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구야? 그러자 아내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실 그 남자는 아내의 전남편인데 딸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제가 고지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사는 집에 전남편을 불렀다는 사실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죠.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게 됐고 아내는 조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가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날은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옷장 안에 못 보던 남자 속옷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닌데?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일단 혼자서 알아보기로 했죠. 어차피 아내에게 물어봐도 진짜 진실은 들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저의 추측이지만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처도 헤어진 사유가 아내의 외도 문제인데 그 당시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 아무런 증거조차 남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가족들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줄 알고 있었고 저도 2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 집 근처에서 아내의 행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 아내는 집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며칠 동안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앞전 딸 생일날 찾아왔던 전남편이란 사람이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집으로 들어가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만약 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죠. 그렇게 감정을 누르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전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 같이 차에 올라타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앞차를 따라갔고 목적지는 인천공항 앞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내려주고 곧장 출발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 입구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얼른 차에서 내려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아이들을 두고서 급히 도망을 가버렸고 아내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따라가는 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엄마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가족여행을 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민이 너
아빠한테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먼저 여행을 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올 거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던 은지가 알고 보니 실종 신고된 아이였던 거죠. 은지가 2살에서 3살 때쯤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릴 때 납치된 사건이라 은지도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출근을 했더라면 제 아들까지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섬뜩했습니다. 한마디로 돌싱으로 위장한 뒤 아이를 키우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최종 목적은 아이를 납치하는 것이었죠. 아내와 같이 지낼 때 우민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건, 제가 없을 때 수시로 전 남편이 집으로 와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고, 그 모습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물론 아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고, 범인들은 해외로 도주를 했는지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아들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돌싱남이 됐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아내와 문제없이 잘 지냈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운동을 했습니다. 자세한 종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단순 취미로 하는 게 아닌 국가대표로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던 중 제게 큰 불행이 찾아왔고, 그건 발목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재활을 받았지만 부상 때문인지 예전 기량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죠. 그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너무 난감했습니다. 밥만 먹고 운동만 했던 사람이라 더욱 그랬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전역하고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는 아니고 예전에 같이 운동을 했던 선배가 식당을 개업했는데 제가 주방 보조로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는 일은 양파와 대파 손질, 그리고 밑반찬을 만들고 식당이 바쁠 때는 서빙까지 도왔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운동 말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이유 하나로 만족했죠. 그리고 어느 날 여성 손님 3명이 식당으로 찾아옵니다. 한참 바쁠 시간대라 저는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고 여성 손님들을 테이블로 안내했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점점 손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알바 동생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형, 이거 아까 여자 손님이 건네달래. 알바 동생이 준 건 종이 쪽지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읽어봤죠. 쪽지에는 이름과 연락처, 차 한잔하고 싶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을 드렸고 그 여성분과 약속을 잡게 됐죠. 첫 만남이라 가볍게 점심을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하던 여성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이상하게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만남을 이후로 2-3번 더 만나게 됐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자분 직업은 간호사였고 저도 운동할 때 병원을 자주 갔던 터라 대화 코드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젊은 나이지만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 당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아내와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집은 조그만 원룸에서 시작했고 가진 건 없지만 정말 행복했죠. 저는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며 저축했던 돈과 선배가 고맙다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경기도 수원에서 닭발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정확히 30살이었죠. 맛도 맛이겠지만 운도 따랐던 건지 개업하자마자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일손이 부족하자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됐죠. 장사한 지 3년 만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너무 좋아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을 샀던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기분 좋게 이사를 끝마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게 쉬는 날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 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불렀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아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저에게 와서 이 아파트는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를 하는데 불참하면 벌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거주는 처음이라 다들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었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희 부부가 장사를 하는지라 바쁜 나머지 반상회 참석이 힘들었고 벌금보다 아파트 대표 아주머니께서 눈치를 주더군요. 이사 오고 나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터라 저희도 양심이 찔리긴 했죠. 결국 시간을 내서 아내가 반상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아내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사람 만나는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데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나가더니 점점 약속이 많아지더라고요. 가게 장사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데 아내는 아파트 주민들과 모임이 있다는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가게 일에 소홀해졌고 일손이 부족한 나머지 알바까지 구하게 됐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가게 일에 소홀해진 건 둘째고 더 걱정인 건 아내의 씀씀이가 커졌다는 거죠. 그날 다툰 이유도 돈 때문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물쓰듯이 돈을 쓰니 정말 답답했죠. 여기에 이사 오기 전까지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는데 반상회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씀씀이가 커진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가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카드값이 이게 뭐야?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대표 아주머니를 찾아갔죠. 저 405호에서 왔는데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모임이길래 아내를 자꾸 부르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아주머니는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좋아서 참석하는 거고 본인은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심해졌죠. 저도 아내에게 실망을 많이 했던 상태고 제 몸 챙기기도 힘들어서 거의 반 포기하며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액세서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집에 두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날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 옷을 입고 시계를 차던 중 반지 생각이 났고 서랍장을 뒤져봤더니 반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고 결국 반지는 찾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출하게 됐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하고 나서 앞을 보니까 아내가 2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더군요. 그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서 있는 여자들에게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얼른 뛰어갔고 그 여자들은 저를 보고 황급히 도망갔죠.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듯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저 여자들 찾아가서 물어볼까? 그제서야 아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도망갔던 여자들은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연히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유독 괴롭히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괴롭힘을 당한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내는 전학을 갔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동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혀 사망하게 만든 사실을 저 포함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했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이사 왔는데 다른 곳으로 당장 갈 수도 없었고 저에게 말하는 건 더욱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 친구들에게 돈을 주며 비밀로 해달라 부탁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고 돈이 떨어지자 결국 제 반지까지 팔았다고 했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협박 및 금품갈취로 고소했고 과거 일이니까 눈 한 번 감고 그냥 넘어가려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아내를 볼 때마다 섬뜩한 생각이 들고 2세 계획까지 생각하니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생활도 실패하고 결혼 생활도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일찍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고 살면서 분명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고 너무나 힘들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마 6개월 전쯤인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거진 밤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특별한 가족 행사를 제외하면 어머니가 그 시간에 집에 계시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오는, 즉 주말 부부인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도 어머니는 외출 대신 집에서 쉬시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뭔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죠. 엄마, 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혹시 오늘 무슨 약속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지금 좀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고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좀 많이 낯설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걱정은 한시름 놓였고 그렇게 저는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 어머니는 전화가 오질 않으면 휴대폰을 보지 않을 정도로 전화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마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별일 없어. 얼른 밥 먹고 출근해. 갑자기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으나 제가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전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긁어부스럼이라고 괜히 두 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었죠.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마자 어머니의 이상 행동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 입장에선 마냥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저는 그날 회사 연차를 쓰고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는지 뒤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어머니께는 일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저는 집으로 나와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어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검은색 차량 하나가 저희 집 앞에 정차를 하더니 곧이어 어머니가 집에서 나와 그 차에 탑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차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만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적중했고 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량은 집과 멀지 않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와 어떤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어머니에게 실망감은 물론이고 저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는 주말을 제외하곤 외출이 더 잦아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거란 생각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모른 척을 하면서 지내는 건 자식으로서도 못할 짓이라 판단했고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얼마 전에 엄마가 모텔에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어? 뭐라고?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그냥 엄마랑 잘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둘러대셨지만 말까지 더듬고 횡설수설하는 걸 보면 분명 거짓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성철아, 엄마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날 거니까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약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와 약속을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덤까지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 후로 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은 더 이상 없었지만 얼마 뒤 이보다 더 충격인 사실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저를 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정철아,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말씀해 보세요. 너, 니네 엄마가 딴 놈 만나는 거 알고 있었지? 이미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질문을 했고 저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아버지께 둘러댔지만 제 대답에 더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잠시 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상황은 악화되었고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인지 제 연락도 받질 않고 행방까지 묘연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고 약 한 달이란 시간을 줄 테니 저보고 나가 살라고 강요를 했고 그렇게 저는 집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을 갔다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지켜보고 있었더니 어디서 낯이 익은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정차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차는 앞전에 어머니를 태우고 모텔로 들어갔던 중년 남자의 차량이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가 가방에서 지폐를 꺼내 확인을 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봐서 알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는데
마치 기분이 좋은 듯 웃고 계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돈을 건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는 휴대폰 조작이 미숙할 정도로 기계치였는데, 처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도 비밀번호 설정을 못해서 제가 직접 해드릴 정도였으니 휴대폰을 확인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통화 내역과 그리고 문자를 살펴보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게 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듯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문자의 내용은 어머니에게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아들인 제가 중간에서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없냐는 그런 무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을 나와버렸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저에게 더 큰 화를 입힐 거란 생각에 선뜻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곳은 일반 흥신소가 아니었고, 일명 유부녀 작업실이라고 불리는 신종업체인데, 남자를 붙여 바람이 나게끔 유도를 한 뒤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이혼을 하게 만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자식들까지 처리를 해준다는데, 멀쩡한 자식을 정신병이 있는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까지 서슴없이 진행을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30년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과 지냈던 아버지가 왜 그런 곳에 의뢰를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고, 현재는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를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4년 전 친구가 보내준 택배를 받고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저와 알고 지내던 동창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과점을 오픈하게 되었죠.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는 그런 사이의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첫 오픈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어 한 번씩 가게에 들려 빵을 구매했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친구의 제과점은 문을 닫게 되었고, 들리는 얘기로는 맛에 비해 너무 비싼 가격이 원인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그냥 소문일 뿐이니 정확한 내막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존에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놨던 과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걸 친구들에게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입도 짧은 편이고 식탐도 없는 마른 체형에 빵이나 과자는 선호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과자를 보내준다니까 솔직히 달갑진 않았죠. 그래도 친구 성의를 봐서 공짜로 받긴 그렇고 소에게 돈을 입금하고 택배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업무를 보곤 했는데, 그날은 바람도 쐴 겸 잠깐 산책을 나갔다 왔더니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더군요. 제 예상과 다르게 상자 안에는 어마무시한 양의 과자가 들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집에 방문하는 배달 기사님들께 포장을 해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식 배달 또는 택배를 받는 상황이면 과자를 포장해서 기사님들께 드렸고, 모든 과자를 소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건지 어느 날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군요. 편지 내용은 감사히 잘 먹었다며 시간 되면 밥 한 번 사고 싶다는 데이트 신청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안에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는데 저는 마음만 받기로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집배원 분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이 구역 담당하는 집배원인데요. 혹시 며칠 전 문 앞에 있던 편지 확인하셨나요? 사실 그거 제가 쓴 거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찾아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니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집배원을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순진한 모습에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건지 그 남자의 성실하고 순수한 모습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집에서 하는 일 있잖아. 그 일 그만두면 안 돼?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아껴서 쓰자. 처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집안일과 개인 업무까지 하고 있으니 단순히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이, 난 괜찮아.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버는 게 낫지.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그날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날은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작업용 노트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노트북이 없으면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집안 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더니 글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중고로 팔아버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내가 노트북 없으면 일 못하는 거 몰라? 보통 그런 경우면 상대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남편 일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일 그만두라고. 전부 당신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 말 알겠어? 남편은 본인 주장만 내세우며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싸우는 것도 힘들어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었죠. 그 일이 있고 남편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몇 번은 사온 성의를 봐서 같이 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음식을 먹고 나면 제가 입이 짧아서 그런지 배도 아프고 다음 날까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여보, 있잖아. 음식 사오는 건 좋은데 1인분만 사오면 안 될까? 나 도저히 못 먹겠거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더니 본인이 사온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은 결혼 후 처음 본 거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남편이 울고불고 사정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오고 한 이틀 정도는 조용하게 지내다
또다시 남편은 음식에 집착을 하며 권유를 하기 시작했죠. 주변 지인들에게 남편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고민 상담을 했더니 남편이 어릴 적 못 먹고 자란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화를 해보라던데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권유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음식을 권유하는 것 빼고는 전혀 문제가 없던 남편이라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고작 그런 일 때문에 이혼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친정 식구들도 남편의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저에게 남편과 잘 맞춰서 지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렇게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사왔고 만약 제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것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늘 소화제를 달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년 넘게 하다 보니 위산이 역류하는 식도염까지 걸리게 되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급격하게 살이 찌게 됐죠. 사실 저는 20대부터 결혼 전까지 입이 굉장히 짧고 살이 찌지 않는 몸이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급격하게 살이 찐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돌리며 다른 말만 하셨는데 화가 난 친정엄마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 단념한 듯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남편이 왜 그렇게 음식을 권유했는지 대략 알 것 같았죠. 남편은 고등학생 시절 처음 이성을 교제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여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죠. 그게 여자친구 모습이 뚱뚱함을 넘어선 엄청난 고도비만이었다고 하더군요. 살이 찐 건 죄가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잘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인이 되어 저를 만나기 직전까지 여자친구를 2번 정도 집으로 더 데리고 왔었는데 2명의 여자친구 모두 100kg가 넘는 고도비만인 여성이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평범한 여성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켰는데 남편의 대답이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엄마, 사유육이라는 말 알지? 동물처럼 가둬서 키우는 거 말이야. 얘네들 처음 만날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 이게 내 취향인데 전부 다 내가 만든 작품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날씬했던 여자친구 과거 사진을 보여주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성을 만나 살을 찌우게 한 뒤 목표치에 다다르면 남편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중 한 여성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병으로 돌아가셨고 또 다른 여성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명확한 병명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가 늘 고도비만의 여성만 데리고 오던 아들이 갑자기 마른 여성을 데리고 오니 정신적으로 괜찮아진 줄 알고 좋아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끝내 이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간 뒤 힘들게 헤어지게 되었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성을 집안에 감금시킨 뒤 강제로 음식을 먹여 사육을 하는 특이 취향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고도비만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좀 더 빨리 살을 찌우게 하려고 일까지 그만두게 만들었던 거죠.
본인들에게는 단순 취향이었겠지만 이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현재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많이 힘들지만 더 늦지 않게 헤어진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한때 저랑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그 집안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친구라 말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섬뜩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6년 전쯤 제가 20대 후반에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수지라는 친구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이었죠. 와, 진짜 축하해. 신랑은 뭐 하는 분이야? 그러자 수지는 뭔가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듯이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직업보다는 다른 부분이 문제였었죠. 그게 신랑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심지어 돌싱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곧 결혼할 사람인데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수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수준이라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라고 했죠. 몸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랑이 돌싱이라고 하니 친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분위기상 축하를 해주긴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지에게 연락이 한 통 왔었는데 글쎄 전화를 받자마자 술을 한잔 하자는 겁니다. 평소 수지는 술이라면 질색을 하는 친구인데 그런 애가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하니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었죠. 저는 그날 밤 수지를 만나게 됐고 그동안 수지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결혼 혼수를 알아보던 중 신랑과 금전적인 문제로 크게 다퉜고 그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수긍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지와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 일은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났나? 수지가 또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아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곳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거기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평범한 사람도 아닌 꼭 하자가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과 기록까지 있는 남자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축하는커녕 오히려 짜증만 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에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수지야, 내가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 전과자를 만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 그러자 수지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죠. 그 사건 때문에 수지는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그리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 와중에 청첩장마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수지에게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수지의 결혼식 날 사과의 의미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서로 오해를 풀었고 그날 친구의 신랑을 처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뵐게요. 저는 수지와 대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않고 이상한 표정으로 웃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은 수지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신 분을 비방하려는 뜻은 아니고 이 친구가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이런 남자분을 만났으니 친구로서 볼 때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본인이 좋다니까 저는 축하를 해줬고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결혼을 하고 나서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명품 가방은 물론 고급 수입차까지 타고 다녔고 친구들 사이에선 이런 말까지 맴돌았죠. 그게 수진의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가살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수진의 부모님께도 잘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성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걱정과 다르게 친구가 잘 사는 걸 보고 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수지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도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수진의 부부와 같이 줄곧 여행을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수진의 부부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친구네 부부 말이야.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수진애와 여행을 갔을 때 남자 둘이서 마트를 들른 적이 있었는데 수진의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빵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빵을 사줬더니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빵을 먹었다고 했죠. 그렇게 빵을 다 먹고 난 뒤 남편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그게 수진의 남편이 조금 통통한 체형이라 식단 관리를 하겠거니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같이 있을 때는 수지가 남편에게 밥도 먹여주고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 보고 그냥 넘기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수진의 남편이 일을 하다 쓰러져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수지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수지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망한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 때문에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고 저희는 안쓰러운 마음에 수지와 여행 약속을 잡았었죠. 그런데 수지를 만나고 나서 저와 남편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황당하기만 했었습니다. 수지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아니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끝으로 수지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수진의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결국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남편과 병원을 다닐 때였는데 병원 입구에서 연락이 끊겼던 대학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수지의 근황을 알고 있었고 저는 믿기 힘든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주말마다 보육원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곤 했었는데 거기서 수진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보육원에 경찰이 다녀갔었고 그곳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의 원인은 수진의 부모님이었는데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보육원에서 자란 남자를 사위로 삼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수진의 부모님이 보육원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원장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뭐 큰 문제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했죠. 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진의 부모님은 정상적인 사람은 고사하고 조금 지능이 떨어지면서 사회생활은 가능할 정도의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수지와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고 곧이어 또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까지 했던 거였죠. 수진의 가족들은 그 남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데리고 왔던 건데 뭐 노예처럼 돈을 벌어다주는 용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 남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그 돈으로 부모님은 여행도 다니고 수진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까지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을 하다 쓰러졌고 장례를 치르기 전 타살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어 부검을 한 상황이었는데 글쎄 남자의 몸에 각종 멍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했죠. 이 일에 대해 경찰 조사가 심해지자 수진의 가족은 도주를 해버렸고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던 겁니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게 수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옆에 있던 그 남자도 대릴 사위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데려왔다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 이상 수지의 근황은 알 수가 없었고 뭐 이렇다 할 소문도 들을 수가 없었죠. 저희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분을 도와드리지 못했던 게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